더더욱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경험을 제대로 매뉴얼화. 처음 실행부터 내가 느꼈던 것들, 그것 중에 하나가 필요했고, 국회를 부를 것입니다.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like nothing's ever gonna bring me down. This feeling got me flying high as a bird. I may never touch the ground. It may not be my birthday, but I just wanna celebrate. 음대를 나와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의 얻은 결론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음악으로 돈을 벌기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저도 책과 관련된 그런 전공은 아니었지만 정말 어떤 경험을 도전을 하였고 이 도전과 경험이 당연히 다른 분들을 봤을 때는 23살 당시에 전문성이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지만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내가 어떤 음식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배달의 민족 어떤 필요한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그런 것이 이제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되실 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한 줄을 써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메모를 해서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했던 걸 계속 메모장에 보충을 해나가면 그게 몇 년간 쌓이면 그 메모 안에서도 자신이 잘하는 것 또는 자신이 브랜딩을 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되게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던 마케팅의 전임은 그냥 사람들 내가 구매하는 과정을 역 분석을 하는 과정이 전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속성 있게 전체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제 계속 생산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기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고 꿈을 찾는 시리즈 책이어서 여기 담아봤습니다. 이번도 스타트업 창업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도전하고 고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넓게만 보지 말고 그냥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창업 소프트웨어 쪽인데 그쪽으로서에서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 장벽을 스스로 많이 낮춰서 다양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더더욱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90년대 생인데 요즘 MZ 세대, 뉴 노멀 시대, 엔잡러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저는 13학번인데 제가 20살부터 지금 28살까지 저 자신은 어떻게 엔잡러의 삶을 살았고 어떻게 MZ 세대에서 저 자신만의 좋아하는 걸 찾고 사업화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한 가지의 직업으로 평생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일단은 인생이 되게 길어졌고 하나의 직업을 혹은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의 트렌드는 하나의 자기 번자리 있지만 부캐가 되게 많은
그런 분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 주변에서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그런 쉬는 시간들에 뭐 예를 들면은 자기가 부업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그런 고객 관리를 그런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이제 제 친구도 그렇게 말을 하였고 아니면 뭐 전문직이지만 유튜브를 한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도 일반 직장인의 수명은 짧고 직장은 평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창업, 스타트업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뜨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음대를 나와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20살 입학을 하자마자 해왔고 다른 계열도 사실 졸업하고 나서 똑같이 힘들겠지만 특히 예체능 계열에서는 그 예체능의 전공을 살리면서 직업을 갖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의 얻은 결론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음악으로 돈을 벌기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진로에 관련돼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실되게 나와 있는 책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3살 때 나 같은 음대생들이 많을 거다. 그런 그 음대생 친구들이 읽고 싶은 책 혹은 내가 지금 필요한 읽고 싶은 책을 내가 한번 내보자 해서 낸 책이 이 꿈을 찾는 음대생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그때 바로 줄리언 음대 미국으로 가서 인터뷰도 직접 따고 길 가는 사람들도 따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 간절함이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넣고 내 의견도 넣어서 책으로 내고 싶다라는 그런 정말 순수한 생각과 순수한 고민에 시작을 해서 이 꿈을 찾는 음대생이라는 책을 썼고 2017년도 당시에는 베스트셀러로 몇 주간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뒤에도 나와 있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돈이 되는 사업과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 건 메인 사업의 출판 진행 과정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음악을 전공을 했고 제 전공이 출판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제 힘으로 한 3-4권 정도 책을 내고 직접 베스트셀러 되면서 생겼던 이 경험들이 나에게는 그냥 한 번의 시행착오로 끝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할 거고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그러면 이 관련된 컨설팅업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컨설팅업으로 저의 경험을 살려서 시작을 하였고 그것에 있어서 실행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했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직원들을 한두 명씩 뽑으면서 지금은 저희가 컨설팅으로 시작을 해서 진행과 완료까지 저희가 출판사도 여러 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인원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저도 책과 관련된 그런 전공은 아니었지만 정말 어떤 경험을 도전을 하였고 이 도전과 경험이 당연히 다른 분들을 봤을 때는 제 23살 당시에 전문성이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지만 이것까지의 경험조차 저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컨설팅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넓혀갔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이란 사실 그런 상품 이미지만으로도 그 상품과 회사를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의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집에서 내가 어떤 음식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배달의 민족 아니면 숙박을 알아보고 싶다 아니면은 그러면 띵땡땡 업체 이렇게 어떤 필요한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그런 것이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이 수강을 들으시는 개인 브랜드들, 그러니까 개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가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게 가방 브랜드고 내가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기술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책을 만들어서 나를 콘텐츠화를 하고 싶다. 그럼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품에도 입혀질 수 있고 사람에도 입혀질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브랜드를 만드는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봤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A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뭐 확장과 축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어의 이름만 듣고도 그 브랜드를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 브랜드 혹 예를 들면 삼성에서 만드는 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입고 간다 이런 신뢰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다양한 카테고리화를 해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브랜딩의 포커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 혹은 그런 카테고리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엔터프라이즈인 프리랜서 혹은 1인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저희 출판국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의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 콘텐츠를 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굿즈를 만들 수도 있고 뮤지컬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 해석이 가능한 게 OSMU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다양한 개개인의 브랜드의 콘텐츠를 확대시키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의 예시를 들면 예를 들면은 그냥 같은 비누 혹은 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어떻게 기획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비누라고 해도 뭐 아빠 비누 이렇게 해서 피부에 건강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뭐 그냥 비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실성 있게 만들었다. 라는 이 시그너처 스토리텔링 자체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거창하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하나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구체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내가 A라는 거를 진행을 시작하였을 때 그것에 있어서 그걸 진행을 해봐야 그 다음에 확장이라는 개념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은대를 나온 저 분은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이런 창업이 이렇게까지 확장이 될 수 있구나 예시의 하나로 참고를 해주시고 그 예시를 바탕으로 본인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연주팀 클래식 키조이스 팀은 은대를 졸업 후에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바꿔보고 싶어서 만든 연주팀이고요. 저희 연주팀 같은 경우는 지하철 버스킹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파티 아니면 뭐 연예인들의 사전 공연 같이 보통 클래식 연주팀에 도전을 해보지 않은 연주들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주팀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과의 콜라보, 예를 들면 신한아이폰 광고 모델의 인플루언서 로지가 요즘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사람을 모델로 쓰는 것보다 점점 더 이런 인플루언서들 혹은 이런 AI 모델들이 더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자체적으로도 AI 작곡 프로그램을 기반을 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저희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기획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했던 OSMU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처음에는 출판업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였지만 출판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다양한 컨텐츠와의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에서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얼리를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다양한 미인대회도 나가보고 연주도 하면서 그냥 화려해 보일 수 있는 저렴한 주얼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주얼리였는데 그러면은 문화예술에 대한 굿즈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것에 뭔가 하나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또 주얼리와 미술과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최근에 미술 작품에 주얼리를 붙인 걸 전시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저희 회사의 사업은 사실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제가 엔잡러의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 색깔이 담긴 저희 회사는 NDA 브랜딩으로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경우에 이 단어들이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어떻게 예시를 들까 고민을 하다가 백종원 씨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이 분야에서의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콘텐츠화를 했냐라고 보면 결국 백종원 씨도 자신의 책을 쓰고 방송에 나오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요식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배가 아니면 요식업 하면은 생각하는 게 누구? 백종원 이렇게 개인의 입된 퍼스널 브랜딩의 예시를 저는 백종원 씨로 생각을 해서 예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개념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특정 분야에 자신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남들에게 나를 한 줄로 요약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남들과 차별화되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대학생이고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보는 거랑 안 적어보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시간 되실 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한 줄을 써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메모를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날 때마다 계속 메모장에 보충을 해나가면 그게 몇 년간 쌓이면 그 메모 안에서도 자신이 잘하는 것 혹은 자신이 브랜딩을 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메모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정말 강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마케팅은 되게 많은 강의들도 있고 적용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도 마케팅과 브랜딩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 용어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던 마케팅의 정의는 그냥 내가 구매하는 과정을 역 분석을 하는 과정이 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가방을 구매를 했어. 그러면 그 가방을 구매를 왜 하필 이 가방을 내가 골랐는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이 가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세 번째는 내가 구매하고 나서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을 역으로 전부 분석을 해서 나 자신을 분석을 해서 그 구매 과정을 매뉴얼화 시키는 것이 전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퓨전 클래식 연주팀 키조이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 연주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 회사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건 왜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을 계속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꿈이니까 한다라는 되게 순수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것과 하고 싶은 걸 나눈 이유는 돈을 버는 것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돈을 버는 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주자로서 음악을 전공을 했던 입장에서 악기를 할 때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이 연주팀을 만들어서 제 사비를 투자를 해서 운영을 계속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미술관 연주 혹은 다양한 파티, 호텔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연주들을 되게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없는 시장에 사실 클래식 연주를 행사에 부르거나 클래식 연주를 쉽게 볼 수 있는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없으면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클래식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파티 혹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소셜 살롱 문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오고 싶은 포인트를 넣고 내가 하고 싶은 연주를 같이 넣어서 오는 사람들도 즐겁고 나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 없는 살롱 문화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게 키조이스와 함께 했던 파티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파티들을 했어서 유튜브에 LS 컴퍼니 파티라고 치면은 2016년도부터 전부 다 유튜브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컬처 N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지만 23살 때는 대학생의 팀이요. 그냥 회사 이름도 모르겠고 내 이름 딱 만들자 회사 만들었던 저의 5년간의 포트폴리오가 담긴 회사가 LS 컴퍼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저희가 꿈을 찾는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찾는 운동생이 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꿈을 찾는 운동생이 되게 운이 좋게도 잘 돼서 이것을 가지고 브랜드를 독보적으로 만들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 그 꿈을 찾는 그 시리즈를 여러 번 만들어서 꿈을 찾는 제목을 보면 이서진이라고 뽑을 수 있게 브랜드화를 시키자. 해서 5년간 진행했던 다양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꿈을 찾는 은배생, 꿈을 찾는 수험생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직접 썼고 꿈을 찾는 약대생, 한대생, 의대생은 이제 제가 아는 그 친구들과 콜라보를 해서 그 책을 썼는데 결국 여기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매뉴얼화와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생각을 하던 창업을 생각을 하던 단발성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속성 있게 전체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서 계속 생산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시리즈로 만든 꿈을 찾는 시리즈의 책이어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2030 스타트업 창업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대단하고 거창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게만 보진 말고 그냥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그 창업 스타트업 혹은 뭐 그런 부채로서의 엔산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생각을 스스로 많이 낮춰서 다양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창하게 뭘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메모장에 썼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실행을 하면서 사회에 같이 실행을 할 수 있을까 그 노래를 생각을 하다가 이거저거 많이 도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꿈을 찾는 스텝 책의 일부를 가져서 찾은으로 원래 제목을 정했다가 다양한 일주일 전에 찾는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많은 의견이 반반이었는데 제가 23살 때 썼던 꿈을 찾는 무슨 책에서 나는 클래식을 대중화로 이런 6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거다. 아니면 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다양한 굿즈를 만들고 싶다. 혹은 문화예술계 요청인계 후배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다양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실제로 책을 남겼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실행을 했던 것들도 이 책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꿈을 꿨고 어떻게 실행을 구체적으로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었길래 어떻게 해결 솔루션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남겼고 아까 설명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스타트업, 꿈 이런 모든 것들의 저는 공통점은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혹은 남들이 필요한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남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나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찾게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한 뒤에 이런 후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완해야겠다. 이 모든 과정은 퍼스널 브랜딩과 마케팅과 창업 모든 것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있어서 다 매뉴얼화해서 일단 도전을 해본다 라는 그런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뒤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출판업의 캐시카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되게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을 해서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28살이지만 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전,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20대 MZ세대를 겪고 있는 만큼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위주로 실질적으로 현실에 대입할 수 없는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과 특별한 성장 비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아직 성장을 하고 있고 완벽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희만의 특별한 운영 방식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4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신이 할 일을 알아서 해서 스킬을 받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제안하는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운영 방식이 개개인의 역량을 늘려줄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돼서 그것이 저희 회사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영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의 꿈을 보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듣고 저희 회사 일이 이 친구의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먼저 말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되게 긍정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깨어진 생활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엔디트는 수익이 적은데도 운영하시나요? 이는 꿈이니까 운영합니다.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저는 꿈이니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다양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뭐가 터질지 몰라서요. 뭔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세상의 흐름에 있어서 싸이월드가 페이스북보다 더 일찍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시대마다의 타이밍이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들어드리고 몇 년 뒤에 세상에서 반응이 있을 때가 많아요. 사업이 그래서 이상이 되는 게 힘든 것인데 다양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개의 문화를 만들어놔요. 터질 수 있는 그 확률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은 슈퍼넷보다는 나는 연주팀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슈퍼넷에 돈이 많이 되는 것처럼 이걸 해보기 전에 모르니까 선택지를 10개 정도 내가 생각하는 사업을 해놓고 또 생각나면 새로 추가를 하고 까먹고 있으면 또 이 사업을 진행을 옛날에 해놨기 때문에 혹은 기회가 남겼기 때문에 기회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답변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는 한국에 있는 음대 친구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그냥 쓰자. 그런 음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은 친구들이 검색할 만한 그런 키워드나 좋아하는 관심사들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먼저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기획함으로써 제가 알게 된 지식들이 하루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재밌으니까 그럼 이거는 내가 평생 가져가도 되는 비즈니스로 하자라는 확신이 들었었고 그냥 제가 다 경험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만든다 해서 LSJ 컴퍼니라고 이름을 지었고 지금은 사실 법인화를 시켜서 더 컬처 N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입니다. 그럼 너네 회사는 무엇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엔잡러 시대에 모든 걸 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고 Find your value, 당신의 가치를 찾아드립니다가 저희 회사의 모토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책 출판하는 그 시작부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마케팅 브랜딩까지 전부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모든 고민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린다고 보면 되죠. 근무제보다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월 1, 2회 정도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재택근무라서 체계적이지 않진 않고 정말 각자 매주 보고서와 매달 보고서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유 없는 9to6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저 자체로 살아가는 이제 과정을 기록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회사와 저의 주변의 지인들과 저에 대한 모든 컨텐츠 플러스 지금 시대적 흐름인 엔잡러 시대에서의 자신의 브랜딩을 어떻게 브랜드화할 건지에 대해서 독자들이 많은 소스를 얻을 수 있게끔 다양한 니즈를 넣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으니 잘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유명한 사람만 책을 써야 할까? 혹은 왜 나이 들어서 책을 써야 하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찾는 음대생 저자 이서진입니다. 저는 LSJ 컴퍼니이자 주식회사 더 컬처 N의 대표이기도 하고 연주팀 키조이스의 더블 베이스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막연히 음대 졸업해서 뭐 하지라는 고민을 20살 때부터 하다가 사실 22살 겨울방학이 되니까 정말 이제 23살이 된다. 그리고 내 미래를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사실 막막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줄리어드 음대에 가서 그 친구들이 인터뷰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 해서 줄리어드 가서 뭐 여기 음대는 어떻게 배우는지 어떻게 입학을 했는지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답변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는 한국에 있는 음대 친구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음악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내면 진로 고민을 하는 나 같은 학생들한테 이 책을 읽음으로써 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쓰자 해서 3개월 만에 쓴 책이 꿈을 찾는 음대생입니다. 네, 저는 사실 책을 쓰기 전에는 저에 대한 설명을 좀 제 스스로 많이 해야 됐다면 책을 쓰고 나서는 제가 처음 뵙는 분들한테 그냥 책 한 권 드리면 얘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런 꿈이 있구나 이렇게 짧게 요약되는 게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공신력이 생겨서 좋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음대를 졸업한 친구가 아니라 졸업해서 자기의 생각을 담은 책을 냈고 이 친구의 말이랑 뭔가 신뢰가 왠지 있어 보이고 그런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썼다라는 이미지가 주는 공신력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꿈을 찾는 음대생 같은 경우는 사실 3세까지 이제 인쇄를 했었고 제가 썼던 꿈을 찾는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잘 됐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잘 됐던 포인트는 타겟팅이 정확히 명확했기 때문에 꿈을 찾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10대들을 위한 거고 꿈을 찾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 중에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꿈을 찾는 음대생은 정말 그 안에서도 음악대학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겟팅이 되게 좁았지만 좁았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을 찾는 약대생도 사실 지금 3세까지 인쇄를 하고 제 지인이 이제 책을 쓴 건데 다양한 강연 요청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을 찾는 음대생과 꿈을 찾는 약대생이 제일 잘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 시작했던 생각은 내가 어떤 책을 필요할 때 어떻게 찾지? 로 역분석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들에서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창업을 시작했을 때 필요했던 책을 일단 서점에 가서 비슷한 분야의 책들을 많이 봤고 인터넷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책들 추천을 보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런 자료부터 먼저 만들자 해서 그런 음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은 친구들이 검색할 만한 그런 키워드나 좋아하는 관심사들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먼저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이 사실 유명해지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책을 쓰자마자 저에 대한 인터뷰가 뭐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이나 이런 데 많이 떴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알아서 사람들이 검색했던 것보다는 저자체 이슈화가 되게 많이 돼서 이 책이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되게 운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블로그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든 이 책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검색할 수 있을까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런 세팅 자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스스로 확신이 들었던 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저의 특징은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가 많은 게 이제 저의 장점인데, 그거랑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책을 기획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정말 몇백 권의 책을 기획했지만 저는 어떤 책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목차가 머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기획함으로써 제가 알게 된 지식들이 하루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재밌으니까 그럼 이거는 내가 평생 가져가도 되는 비즈니스로 하자라는 확신이 들었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사업 영역을 넓혔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사업의 모든 공통점은 제가 다 경험해봐서 제가 합리적인 과정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프로세스화를 시켜서 다시 재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출판을 하고 누구나 이런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저도 이걸 처음부터 다 해봤기 때문에 뭐가 힘든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서 이걸 되게 단계로 쪼개놓은 거죠. 그래서 단계별 시스템을 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뭐인지를 제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세스화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요약을 하면 그냥 제가 다 경험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만든다 해서 LSJ 컴퍼니라고 이름을 지었고, 지금은 사실 법인화를 시켜서 더 컬처 N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입니다. 그럼 너네 회사는 무엇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엔잡러 시대에 모든 걸 한다 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고, Find your value, 당신의 가치를 찾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모토인데요. 일단 처음 제가 책을 쓰고 나서 느꼈던 과정들, 그리고 행복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게 저희 책 출판 비즈니스였고, 사실 지금 엔잡러 시대인 만큼 자신을 컨텐츠화하고 브랜딩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딩 시작을 책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홈페이지 제작, 아니면 네이버, 인스타그램, 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그 첫 기획부터 이제 저희가 같이 잡아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은 자기 브랜딩이 중요한 시대여서 사실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의 개념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을 쓰는 이유 중에서 제일 큰 이유는 자신의 PR 혹은 공신력을 주는 그 이미지를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자서전의 자아실현용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려는 얘기 혹은 자기가 일해왔던 분야에 대해서의 관련성 플러스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를 넣어서 완성을 해나가는 거고, 자서전의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모든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저희가 자서전을 쓰기 위한 질문지 예시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생각 정리를 해가고, 그거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부터 100까지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살리고 싶은 부분이 뭔지, 버리고 싶은 부분이 뭔지 해서 자서전 같은 경우는 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강조할 부분을 이제 찾으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사실 자기 PR 같은 경우는 대중이 궁금해하는 포인트와 자신이 하려는 사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랑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에 대한 그 기획력이 중요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비문학인지 문학인지에 따라서 기획 포인트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럼 내가 글쓰기 학교나 글쓰기 과외를 받고 나서 스스로 처음부터 책을 다 쓰는 게 낫지 않냐라고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자기가 작가로 데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 권의 책을 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글쓰기 학교나 글쓰기 과외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기획 목차 작성부터 진행을 해서 이 목차가 픽스가 되면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기획 컨설팅을 같이 진행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작과 동시에 진행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책은 기획 출판과
자비 출판이 있는데 기획 출판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다 투자를 해주는 대신에 인세가 낮고 기간이 더 오래 걸리며 작가가 원하는 대로라기보다는 사실 출판사에서 좀 요구하는 기획력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자비 출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초반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대신에 인세를 45% 받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그런 주제 혹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대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만의 차별화된 과정은 사실 저희가 뭐 부동산, 금융, 건물 관리부터 해서 뭐 병원 아니면 뭐 주식이나 이런 금융 파트랑 아니면은 이런 자서전 유형도 그 안에서의 공직에 계셨던 분 아니면 사업을 하셨던 분 이렇게 다양한 분야별로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저희가 전부 있는 게 최대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분야의 책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이런 걸 기획해본 예시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원래 쓰고 싶었던 책에 제일 가까운 예시를 이 회사에서 진행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걸로 되게 신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책 출판하는 그 시작부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마케팅 브랜딩까지 전부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모든 고민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린다고 보면 되죠. 보통은 글 쓰시는 분들만 있거나 기획하시는 분들만 있거나 출판사만 있거나 마케팅만 있거나거든요. 근데 저희만의 제일 큰 장점은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의 얼굴이 걸린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경우는 그냥 마케팅과 방법이 다르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저 자체로 살아가는 이제 과정을 기록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26살 때 저희 댄스 동아리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작곡가를 찾아서 뭐 작곡부터 저희가 작사는 직접 하고 녹음 믹싱 마스터링해서 저희가 보컬 앨범도 발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무도 직접 짜보고 뮤직비디오도 뭐 그냥 저희끼리 재미로 찍어봤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원래 저는 10대 때 꿈이 아이돌이나 가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해보면서 느낀 건 이렇게라도 제가 꿈이었던 거를 자아실현 정도로 하는 것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기획부터 진행을 다 해보고 제가 그게 필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한 번만 제대로 해보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작곡가는 이 사람한테 혹은 작곡을 맡길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작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녹음할 땐 이런 게 힘드니까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제가 컨설팅을 또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프로는 이제 따로 있지만 저는 제 경험을 살려서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거를 프로세서에서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 안에서는 일반인들의 버킷리스트 이루기 위해서 앨범 제작의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설립 과정과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 처음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은 가치관은 왜 유명한 사람만 책을 써야 할까 혹은 왜 나이 들어서 책을 써야 하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막연히 책을 쓰고 싶은데 내가 컨텐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지 아니면 본인의 그런 이력이나 인생에 있어서 이 부분에 더 살려서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 포인트를 살려서 책을 써보자 라는 그런 컨설팅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토는 누구나 책 출판의 꿈이 있으면 책 출판을 하자 약간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저희 회사의 브랜드 가치 중에 하나는 많은 공연과 많은 파티를 열었다는 건데 실제로 저는 제가 열었던 파티는 다른 파티와 좀 달랐던 거는 저 자체를 브랜드화했어요. 그냥 LSJ 파티다. 그냥 이서진이 여는 파티는 그냥 믿고 가면 돼 라는 그런 공신력을 가지고 제가 5년간 많은 파티를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우는 뭐 100명 규모의 대규모 생일 파티도 열었었고, 어떻게 보면 각각의 인생에 있어서 여자들한테는 결혼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혼 이외에 자신을 빛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그런 이벤트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저는 항상 기록하고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저만 빛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온 사람들도 빛날 수 있게 온 사람들 사진도 많이 찍어줘서 사진을 전 전부 다 보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같이 기업적인 목적, 두 번째는 개인에서의 되게 중요했던 인생의 포인트들을 기록화하는 거에 있어서의 파티와의 콜라보, 그리고 세 번째는 소셜 파티인데 제가 열었던 파티들 같은 경우는 항상 클래식 연주를 한 30-40분 정도 넣었고, 이 연주가 끝나고 나서 이 연주자들과 관객이 서로 악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이 음악하는 친구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셜 파티 안에서의 그런 소셜라이징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음악을 늦게 시작을 했고 사업은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창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대 때 아니면 도전을 못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대학교 때는 사실 뭐 댄스 동아리부터 해서 뭐 음대 생활에선 저희가 독일로 연주도 갔었고 뭐 예술의 전당에서 오케스트라 공연도 많이 섰었어요. 하지만 댄스 동아리를 병행을 하면서 공연 기획에 대해서도 배웠고 어떻게 무대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험은 동아리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대생으로서의 생활에서는 만들어진 무대에서의 플레이 역할만 해봤다면 댄스 동아리에서는 정말 한 개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의 제가 진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뭔가 많이 듣고 많이 배워보자. 그러면 일단 책을 써보자. 책을 쓸 명분이 있어서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 버킷리스트를 한번 이뤄보자 라고 해서 책을 집필을 하였고 실제로 책을 쓸 때 너무 어린 나이여서 무섭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30살 넘어서 쓰게 되면 그 완벽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더 못 쓰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족하지만 쓰고 개정판을 매년 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럼 넌 해봤니? 라는 질문을 차라리 하자.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이제 첫 책을 무섭지만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쓰기 전부터 저는 다양한 경험을 했었는데 서강대 메리오를 제가 직접 대관을 해서 제자 연주회 10명의 제가 제자를 데리고 베이스 연주회를 열었던 경험도 있고 그때 제가 이제 처음 22살에서 23살 넘어가는 그 나이 때여서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한 개의 어떻게 보면 무대의 포스터 제작부터 공연진들 뭐 연습도 시키고 당일 컨트롤도 제가 전부 자하면서 당일에 MC도 하고 저도 연주하고 온 사람들도 챙기고 해서 어떻게 보면 원맨쇼로 다 공연 기획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도 책 내기 전에 했었고 댄스 강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휴학을 하고 내가 전공이 아닌 다른 걸로 돈을 좀 벌어보자 해서 제가 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댄스 동아리의 이력들과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춤을 춘 영상을 컨텐츠화를 해서 다양한 곳에 제안을 하였고 되게 운이 좋게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출강을 했으며 실용음악학원에도 댄스 강사로서 제 반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Music for the ladies, Ed Sheeran and Cranium. You know your body look good.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한 학기 동안 되게 열심히 댄스 강사로 새로운 직업에 대한 도전도 하고 돈도 많이 모았던 경험이 22살 때 있고요. 사실 다양한 알바의 경험으로서 저는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때는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돈이 많이 투자가 돼서 좋은 음악 대학을 갔으니까 레슨 알바만 해라 라고 20살 때 아니면 뭐 다양한 알바 경험을 하기 힘들 것 같다 해서 저는 카페 알바도 했었고 서빙 알바도 해봤었고 뭐 버거킹 같은 프랜차이즈에서도 알바를 해보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보게 되고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경험을 사실 음대 생활을 하면서 절대 해볼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알바를 했던 경험이 좀 사회 경험의 일부를 좀 먼저 해본 경험이어서 이게 지금 제가 재사업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2살 때 응급실이라는 히트곡이 있잖아요. 그 작곡가님과 함께 6개월간 팟캐스트 방송도 운영을 했었고, 제가 라디오 DJ 겸 작가 겸 해서 제가 총괄 기획까지 해서 방송을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때 제가 이제 그런 엔터테인먼트 계열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평소 때 궁금했던 저작권부터 해서 아티스트 관리 등등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음악 감독님들한테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이 됐지만 그게 이런 방송으로도 남아 있으니까 지금 네이버에 씨름톡이라고 검색을 해도 그 팟빵 방송 링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어떤 사람들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콘텐츠까지 만들어져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에 대한 모든 경험을 기록하고 콘텐츠화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에서는 출판업과 마케팅 브랜딩으로 저희가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 고객이나 마케팅 이런 거 이제 파트가 따로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주팀, 앨범을 제작하거나 공연을 만들거나 파티를 여는 그런 거에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파티도 수익 모델은 아니에요. 저희가 파티나 공연을 열 때마다 적자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에 있어서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꿈이 있어서 하는 파트이고, 앞으로 제가 정말 장기간으로 하고 싶은 키워드를 컬처 테크놀로지로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다양한 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저는 단순 예술만으로 성공을 하는 시대는 전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순수 예술은 순수 예술대로 살려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음악 계열에서도 기술과의 콜라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그래서 제가 지금 다양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 아티스트와의 VR의 콜라보 혹은 인공지능과의 공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꿈의 그런 영역이긴 한데 단기간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장기간 프로젝트로 이 파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전체적으로 돈을 버는 파트,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파트, 그리고 가치 실현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보는 경험 파트,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에 확신을 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와 함께한 컬처 테크놀로지, 이렇게 3개 파트로 저희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딩과 마케팅을 아까 저희가 메인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마케팅에서는 공신력과 브랜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책으로 시작을 해서 차별화를 두는 건데, 보통 책이다라고 하면은 전문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책 제목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책 제목이 나올 수 있을까부터 이제 저희가 기획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을 사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공감과 타겟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내려는 의도,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독자 타겟팅을 분석을 해서 그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가 저희 회사의 마케팅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책을 누구나 쓸 수 있게 기획을 도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봤을 때 그런 신뢰도가 이제 인정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기획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나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책 출판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홈페이지 제작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SNS 마케팅부터 해서 그 의뢰하시는 분의 니즈에 맞게 저희가 마케팅을 제안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차별화 혹은 이 제품만의 차별화가 한 개만 있어도 사업은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차별화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잘 표현을 해서 고객들에게 설득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은 사실 근무제보다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월 1, 2회 정도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율성과 소통,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이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업무 위주의 어떻게 보면 일 분담을 하고 사실 9to6의 의미가 저희 회사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각자 역할을 그냥 하면 돼요. 어느 장소에서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달 말일에 그 한 달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이 1번의 일을 할 때 몇 시간이 뭐 걸렸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을 모든 걸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 페이 보고서만 봐도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이 하나의 일에서도 내가 무엇을 배웠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 쓰는 친구들은 좀 힘들어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적응을 많이 하고 실제로 몇 달 뒤에는 오히려 이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이걸 쓰면서 자기도 정리가 많이 되고 몇 달 전에 자기가 뭘 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자아 실현 혹은 자기 발전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느꼈던 힘들었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을 같이 써서 저한테 주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재밌다고 느꼈던 파트를 그 다음 달에 시켜요. 그 어떤 일에 비해서 너무 오래 걸렸다라고 판단이 들거나 이 친구가 했을 때 힘들다라고 했던 그런 일 파트가 있으면 그 파트는 일단 그 다음 달에는 쉬고 이 친구가 흥미가 있다고 했던 그 파트의 일을 더 줘서 이 친구의 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을 한 2, 3개월 정도 겪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같이 일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보장이 되면서 소통이 되고 또한 자신에 대한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이 되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제 저희 이번에 쓴 책 안에도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9to6의 정해진 일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정해진 일은 따로 있지만 그 외에 자신이 기획하고 자신이 되게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친구들과 일을 하고 있고 재택근무라서 체계적이지 않진 않고 정말 각자 매주 보고서와 매달 보고서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유 없는 9to6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어떻게 보면 제 메모의 습관을 다 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습관을 내재화를 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시간 관리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팀원들과 성장을 하는 형식으로 저희 회사는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LSJ 컴퍼니와 사람들 파트가 이제 제 주변 인터뷰들을 넣었던 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키조이스 멤버들이 말하는 키조이스, 뭐 음대생 후배가 말하는 LSJ 컴퍼니, 무용과 출신 스타트업 대표가 말하는 저희 회사에 대한 그런 기업 이미지부터 해서 저희와 함께했던 뭐 사진 작가님, 영상 감독님, PD님부터 해서 저의 지인들 플러스 저의 이 LSJ 컴퍼니 하나를 보고서도 예체능 후배들, 대기업에 있으셨던 분, 투자자 입장, 그리고 같이 해온 그런 감독님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본 저희 회사의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객관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파트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파트가 제일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프롤로그 앞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 미인대회에서도 알게 된 해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인터뷰를 넣어서 어떻게 브랜딩을 해 나갔는지, 미인대회도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딩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미인대회에 나와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인터뷰도 어떻게 보면 해외 미인대회 친구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을 거리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도 프롤로그에 넣어놨고 저희가 인터뷰도 몇 개 넣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일방적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한정된 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되게 읽는 독자들이 재밌게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게 이 책을 준비한 게 지금까지 준비했던 책들과 제일 차별화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은 뭐 엔잡러 시대라고 하는 만큼 저는 책 출판이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너무 잘 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다양한 사업을 해놔서 그때그때마다의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도전을 하는 게 저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보셨을 때는 그냥 하나만 팔아, 하나만 해라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요즘의 90년대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는 느낌으로 제가 이 파트를 이렇게 안에 넣었습니다. 그 이외에 스타트업 혹은 어린 나이 창업을 해서 좋았던 점, 그리고 나만의 뭐 시간관리법부터 해서 지금의 팀워크 키조이스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부터 해서 지금은 어떤 가치 실현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겪고 왔으면 앞으로는 뭘 하고 싶을지까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은 저희 회사와 저의 주변의 지인들과 저에 대한 모든 컨텐츠 플러스 지금 시대적 흐름인 엔잡러 시대에서의 자신의 브랜딩을 어떻게 브랜드화할 건지에 대해서 독자들이 많은 소스를 얻을 수 있게끔 다양한 니즈를 넣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으니 잘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이 A를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감사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인데 어지러운 게 심한 관계는 아니고 저 항상 저 혼자 노는 건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럼 항상 뭘 배워요. 저는 학교를 제대로 싶어요. 그렇게 부모님을 잘 안 만났어도 전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또 모르는 거죠. 저는 왜냐면 책을 악플이 엄청 달렸을 때 책 읽기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적으로 오늘도 도전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좀 다들 말씀 듣고 나니까 도전이 좀 중요한 것 같죠? 지금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박수로 한번 긴장 먼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도 23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게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인데요. 한때는 좀 나름 방황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헤맸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다양한 또 직함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꿈을 찾는 음대생이라는 책까지 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이서진 작가를 한번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시작할 거니까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찾는 음대생을 발견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학부생으로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레슨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약간 도전이랑 꿈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던 도중에 이제 그 이분 히드오파를 알게 돼가지고 어쨌든 같이 이렇게 이런 강연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런 강연 자리가 제가 원래 별로 떠오르는 성격이 아닌데 상당히 떨리니까 실수해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딴 거보다 여기 뭐 이렇게 뒤에 계신 분들께서 서 있는 게 좀 보기 불편한 것 같다고 저쪽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앉아서 같이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이따가 또 여기 앞에 계신 이서진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이제 질문의 시간도 있으니까 미리 좀 생각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소름 돋게 그 앞에 책임자분이랑 그 질문한 게 똑같이 나오고 있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 뭐 질문할지 하나 생각하다가 또 그 PD님께서 네. 질문하는 과정에서 다 답변해서 새로 하나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이때까지 약간 저희 또래 약간 젊은 친구 치고 이때까지 이루었던 거나 뭐 새로 막 개척한 영역이 많은데 혹시 뭐 좀 장기적으로 한 10년이나 한 20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뭘 이뤄갔으면 좋겠는지 이걸 갑자기 물어보고 질문을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마케팅 쪽 사업하고 있는 거는 그냥 수익성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엔터테인먼트 쪽인데 저도 음대생이니까 음악하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저는 어쨌든 내년부터는 좀 더 크게 공연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앨범도 제작해주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음악으로서 힐링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것 같아요. 혹시 예를 들자면 롤모델 같은 분이 있으실까요? 롤모델은 없고 예를 들면은 저도 아빠랑 엄청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 응답하라 뭐에서 딱 그 대사 한 줄 있었고 저는 그거 TV는 안 봤는데 제 친구가 그 말을 해줬어가지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아빠랑 트러블 있고 그런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빠도 아빠가 된 게 처음이어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왜 너 아빠를 이해해봐 딱 그 말 듣는데 1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사실. 네.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아빠에 대한 모든 증오가 없어지면서 아빠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나중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전해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걸 보는 사람이 이거를 보는 순간은 짧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콘텐츠들 많이 만들고 싶어요. 별로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요. 혹시 이제 책 쓰시거나 사업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어려웠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자신만의 노하우, 팁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노하우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사업할 때 느낀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뭐 A라는 걸 하면 A라는 게 잘 되면 똑같이 어떤 사람이 A를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캡처해가지고 똑같이 해서 제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회의감도 들고 좀 무서운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잘 따라하니까 사업이라는 게. 근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은 조건에서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하나 더 해준다던가 새로운 방안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 소비자들의 심리에서 생각을 한 거죠.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한다. 네. 그러니까 힘들 때 최악까지 일단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장 안 됐을 때가 어떤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힘드니까. 그러면은 지금 힘든 상태가 최악보다 낫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저는 저한테 스스로 3일 동안 우울할 시간을 줘요. 그래서 엄청 우울한 극도로 막 우울하고 별 울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막 기뻐져요. 조를 그러니까 최악보다 나으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게 기뻤다가 슬펐다가 너무 막 되니까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비둘기로 태어나신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힘든 걸 그러면 즐기게 돼요. 인생 한 번 사는 거 최대한 많은 힘듦을 겪어보는 것도 재밌다. 이게 힘든 것도 나만 힘든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네. 근데 그게 말처럼 좀 쉽진 않으니까 일단 우울할 기간 3일 주고 그 다음에는 또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저 비둘기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또 막 혼자 힘이 나요. 그래 힘든 것도 복이다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3일 동안 우울한 거를 보통 떨쳐내려고 하는데 일부러 우울하게 계신대요 3일 동안.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나는 지금 행복하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또 있으세요? 그리고 일단은 잡생각들이 나는 거를 다 써요. 메모? 네. 그러고 그거를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생각해야지 하고 그 생각을 지워요. 당장 닥친 게 아니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 때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진짜 예를 들면은 막 어떤 애가 째려본 게 기분 나쁜 게 하루 종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해서 내 미래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나니까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생각 안 해야지 생각이 더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메모장에 써요. A라는 애가 째려서 기분이 나쁜. 그리고 난 이걸 했지. 지금 A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장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마케팅이나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와 함께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경우 1인 기업, 대표들, 또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요소인데요. 개인을 마케팅하여 많은 비슷한 사업 아이템으로부터 차별화를 두며 자기 PR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 블로그, 포스트, 언론 기사 송출부터 SNS 마케팅까지 저희가 모든 것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원고, 브랜딩, 컨설팅부터 다양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LSJ 컴퍼니에 맡겨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사업의 성공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